아라쏘 데스, 마지 고마워, 진짜 소레나, 오토케 신기판기. 뭔가 일본어 같으면서 한국어 같기도 한 이 단어들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게 바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한국-일본어 믹스 언어라고 합니다. 이런 언어를 쓰는 현상이 너무 만연해 일본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데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의 나카노 여자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토 미유입니다. 우리 학교는 평범한 여고지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특히 많은 곳이죠.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아침, 평소처럼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대화했어요. 마지 진짜 대박, 오토케 같은 표현들은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을 듣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어요.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 스즈키 선생님이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칠판에 붙이셨죠. 거기에는 오늘부로 일본어 이외의 언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황스러움 속에서 첫 교시가 지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죠. 모두들 이 갑작스러운 규칙에 불만을 표현했지만 누구도 선생님들 앞에서 직접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학교의 문화상 교사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친한 친구 마코에게서 이 규칙이 타카하시 선생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타카하시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일본어 교사로 전통적인 일본 문화와 언어를 매우 중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꼿꼿한 자세와 엄격한 표정으로 복도를 지나다니시는 모습이 인상적인 선생님이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화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이 교장실에 찾아가서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이 일본어의 순수성을 해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 교장 선생님이 이런 규칙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더욱 당혹스러웠어요. 우리에게 한일 믹서는 그저 재미있게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일본어의 순수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된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모여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대화하다가 무심코 오토케, 이거 너무 신기판기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교실 문 앞에 서 계시던 타카하시 선생님이 빠르게 다가오셨어요. 타카하시 선생님은 제게 방금 무슨 말을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타카하시 선생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어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타카하시 선생님은 벌점 1점을 주셨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더 심각한 제재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타카하시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이 사건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도에서도 급식실에서도 심지어 체육 시간에도 선생님들의 감시가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한국어 표현을 사용했다가 벌점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조심하게 되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던 친구들과의 수다, 시간조차 즐겁지 않게 되었어요. 매번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며 말해야 했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죠.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나날이 경직되어 갔습니다. 학생들은 복도에서조차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했고 한국어 단어를 쓰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 역시 평소 습관처럼 나오는 한국어 표현들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토 미유는 평범한 일본 여학생이지만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즐겨보며 친구들과 한일 믹서로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세대였죠. 저는 한류 문화에 익숙했지만 단순한 유행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끼리 쓰던 한국어 표현들이 학교에서 금지되자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주간 조회 시간, 타카하시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이번 규칙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일본어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은 우리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무분별하게 한국어를 섞어 쓰는 것은 우리 언어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일었어요. 우리에게 한일 믹서는 그저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모욕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타카하시 선생님의 말씀 중에는 한국 문화 자체를 폄하하는 뉘앙스도 있었죠. 이번 조치를 가장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바로 타카하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일본어를 바르게 써야 한다며 한일 믹서 사용을 일본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셨어요. 미유와 친구들은 선생님의 이러한 태도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공식적인 규칙으로 정해진 이상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친구 마코와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적어도 조용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시의 눈길이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 제 말에 마코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옆 책장에서 책을 찾고 있던 한 학생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반 친구이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박지민이었어요. 너희 이야기 우연히 들었어. 나도 이 상황이 답답해. 박지민은 한국에서 왔지만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는 학생이었죠. 그녀는 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너희가 모를 수도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언어는 생각보다 깊은 연관성이 있어. 이건 최근의 한류 때문만이 아니야. 그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박지민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도 과거에 한글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한자도 공유하는 역사적인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타카하시 선생님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인터넷으로 박지민이 말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언어는 문법 구조가 유사하고 많은 단어들이 비슷한 발음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일본 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쓰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 내용을 마코와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친구들도 놀라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학교의 규칙은 이미 정해졌고 그것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였으니까요.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자라며 수긍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었죠. 반면 일부 친구들은 우리말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라며 반발했어요. 소극적이지만 저항의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반 학생 중 하나인 요시다는 이번 규칙에 가장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녀는 평소 반항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요시다는 이번 규제를 문화적 탄압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항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요시다는 몇몇 친구들을 모아 비밀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끼리만이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매주 방과 후에 카페에서 만나는 건 어때? 이 제안은 곧 한일 믹서 클럽이라는 비공식 모임의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5명 정도의 소수만 참여했지만 입소문을 통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 밖에서라도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오래 비밀로 유지되기는 어려웠어요.
어느 날 방과 후 우리가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있을 때 우연히 타카하시 선생님이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선생님은 창밖으로 우리를 보셨고 다음 날 학교에서 요시다를 따로 불러 심각한 경고를 주셨어요. 학교 규칙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더 심각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고 한일 믹서 클럽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마치 작은 불씨가 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박지민이 알려준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해서 일본과 한국의 언어적 연관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무심코 오토케. 이거 너무 신기판기야. 라고 말한 저를 향해 타카하시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일본어 외의 언어 사용 금지. 라며 크게 꾸짖으시더니 벌점을 부여하셨어요. 그 순간 느꼈던 당혹감과 부끄러움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곳곳에서 한일 믹서 단속이 강화되었어요. 복도마다 순수한 일본어를 사용합시다라는 포스터가 붙었고 일부 선생님들은 수업 중에도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집중 감시하셨죠. 학생들은 복도에서조차 한국어 단어를 쓰지 못해 불편해했고 특히 저는 일본어만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일부 보수적인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오히려 요즘 애들이 이상하다며 학교의 조치를 지지하는 상황이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는 일본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모임에 참석하셨다가 당황스러워하시며 집에 돌아오셨죠. 미유, 나는 내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학교 규칙은 지켜야 하니 조금만 참으렴 어머니의 말씀에 수긍은 했지만 마음속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교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활기차고 자유로웠던 쉬는 시간이 이제는 어색한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야 했고 혹시 감시하는 선생님이 있는지 주변을 살펴야 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로 변해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교사들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단속했고 한국어 표현이 적힌 공책이나 필통 같은 개인 물품까지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 친구 아키라는 필통에 한국 아이돌 이름이 쓰여 있다는 이유로 압수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박지민을 찾아갔어요. 지민이 일본에서도 과거에 한글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았다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방과 후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전에 말했던 일본과 한국 언어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혹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니? 지민은 조용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몇 개의 파일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내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이야. 실제로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아주 유사해. 그리고 많은 일본 학자들이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에 대해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어. 지민의 자료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 언어학자들 중에는 한글 연구에 깊이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구나 현대 일본어의 일부 표현들은 한국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타카하시 선생님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잖아. 제가 놀라서 말하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타카하시 선생님은 일본어의 순수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언어는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어.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 문화적, 언어적 교류가 있었지. 이 대화 후 저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몇 권의 책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헤이안 시대부터 시작된 양국 언어의 교류, 그리고 메이지 시대 학자들의 한글 연구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모아 집에 돌아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의 주장처럼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일본어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일까? 오히려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두 나라의 언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조심스럽게 마코와 요시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쓰는 한일 믹서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언어 발전의 하나인 거네? 마코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맞아. 게다가 우리가 쓰는 많은 일본어 단어들도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대. 영어에서 온 아르바이토나 포르투갈어에서 온 빵 같은 단어들도 원래는 외래어였는데 이제는 일본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 제가 설명하자 친구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었죠. 선생님은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셨지만 다행히 우리의 대화 내용을 듣지는 못하신 것 같았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타카하시 선생님과 학교의 규제에 맞서려면 단단한 사실 기반의 근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교의 규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국어 시간에 발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주제는 일본어의 역사와 변화였어요. 이것은 마치 하늘이 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박지민과 함께 이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표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큰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 국어 시간의 담당이 타카하시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었죠. 과연 선생님이 우리의 발표를 허락해 주실까? 이 질문이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미유와 친구들은 반발하지만 타카하시 선생님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단속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쉬는 시간마다 순찰을 돌며 학생들의 대화를 감시하셨고 한국어 표현이 적힌 공책을 압수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 번은 박지민의 한국어 교과서를 불필요한 학습 자료라며 일시적으로 압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들 앞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참고 있었죠. 일본의 학교 시스템에서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저조차도 타카하시 선생님 앞에서는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어 수업 시간에 타카하시 선생님이 일본어의 역사적 중요성에 관한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은 일본어가 얼마나 순수하고 독특한 언어인지 그리고 외래어의 남용이 이런 순수성을 해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지민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은 약간 당황하신 듯 했으나 허락하셨어요. 말해보거라, 박지민. 일본어에는 이미 많은 외래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지 않나요? 아르바이토나 빵 같은 단어들도 원래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이제는 모두가 일본어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어 표현이 섞이는 것도 언어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 아닐까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의 시선이 지민과 타카하시 선생님 사이를 오갔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엄격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그건 다른 문제다. 내가 말한 단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본 문화에 동화된 것이지.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은 단순한 유행이고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행위야. 그러자 지민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일본과 한국의 언어는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메이지 시대의 일본 학자들 중에는 한글을 연구하고 그 체계성을 높이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타카하시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정보니? 우리 수업 내용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지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제 쪽을 한번 쳐다본 후 대답했어요.
도서관에서 찾아본 자료들입니다. 실제로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유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이 말을 들은 타카하시 선생님은 화를 참으시는 듯 했습니다. 좋아, 박지민. 그렇다면 내가 말한 그 연구 결과를 다음 수업 시간에 가져와 보아라. 증거 없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황급히 지민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 지민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이 문제는 언젠가 제대로 다루어져야 할 거야. 하지만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해. 도와줄 수 있겠니? 그날 방과 후 저와 지민 그리고 마코와 요시다까지 4명이 모여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학교 도서관과 공립도서관을 오가며 일본과 한국의 언어적 교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사책, 언어학 서적, 심지어 옛 신문 기사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헤이안 시대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문화 교류, 메이지 시대 학자들의 한글 연구 논문, 그리고 현대 언어학자들의 비교 연구 결과까지 다양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에다 카즈토시라는 일본 언어학자가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칭찬한 글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타카하시 선생님이 주장하는 일본어의 순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요. 언어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다른 언어와의 교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수집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학교에 왔어요. 하지만 타카하시 선생님은 갑자기 오늘은 다른 주제를 다룰 것이니 그 자료는 다음 기회에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망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타카하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이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박지민이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과거에 한글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았어. 일본어와 한국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한자도 공유하는 역사적인 흔적이 있어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단순한 유행이라고만 생각했던 한일 믹서가 사실은 더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더 모으기 위해 우리는 학교 밖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어요. 제 사촌 오빠가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그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빠는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몇 가지 전문적인 연구 논문까지 추가로 제공해 주었어요. 미유, 너희들이 찾은 자료는 정확해. 언어학계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과 교류 역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어. 사실 일본어 속에는 이미 수많은 외래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고 이건 아주 정상적인 언어 현상이야. 오빠의 말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저희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학교에 알릴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타카하시 선생님과 대립하는 것보다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의 조사에 관심을 보이며 지지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자라며 수긍했습니다. 특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시다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주장했습니다. 그냥 한국어 표현을 계속 쓰면서 항의하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할 자유가 있잖아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반항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가운데 우리는 타카하시 선생님과 직접 대화하는 대신 학교 축제에서 언어의 역사와 교류라는 주제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감정적인 대립 없이도 우리가 조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박지민의 제안에 따라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역사적 교류, 그리고 현대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에 대한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배움이 되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일 믹서를 쓰고 싶다는 불만을 넘어 언어의 본질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지민과 함께 자료를 조사하던 미우는 일본 내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문화 교류, 메이지 시대 학자들의 한글 연구, 그리고 현대 언어학자들의 비교 연구 결과까지 다양한 증거들을 찾았어요. 이 자료들을 모아서 학교 축제에서 발표하면 어떨까? 지민의 제안에 미우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단순히 타카하시 선생님과 대립하는 것보다 교육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미우와 지민 그리고 마코와 요시다는 본격적으로 학교 축제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역사와 교류라는 주제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역사적 교류, 그리고 현대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에 대한 패널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안 미우는 친구들과 함께 한일 믹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가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발전한 현상이라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한국어를 쓰고 싶다는 불만을 넘어 언어의 본질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학교 축제가 다가오자 타카하시 선생님은 모든 전시 내용을 사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전시 계획서를 본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셨지만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학술적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자료를 보완했고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미우의 사촌 오빠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오빠는 전문적인 연구 논문들을 추가로 제공해 주었고 우리의 발표 내용을 검토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학교 축제 당일이 되었어요. 우리의 전시 부스는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학부모님들도 관심 있게 자료들을 살펴보셨어요. 특히 일본어와 한국어의 역사적 교류와 현대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 코너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하기 직전 타카하시 선생님이 이를 저지했어요.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은 내용은 발표할 수 없다. 선생님은 여전히 한국어 사용을 일본어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우는 용기를 내어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역사적 사실을 조목조목 들어 반박했어요. 선생님, 이 자료들은 모두 검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들도 언어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믹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두 문화의 자연스러운 교류입니다. 미우의 당당한 발언에 주변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젊은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우의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과 젊은 교사들이 미우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국어 담당 이시다 선생님은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라고 말씀하시며 미우의 발표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은 당황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하셨어요. 그 자리에 모인 여러 교사들과 학부모님들 앞에서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지켜본 뒤 개입하셨습니다. 학교는 언어를 배우는 공간이다. 일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를 접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미우와 친구들의 발표를 허락해 주셨어요. 타카하시 선생님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자리를 떠나셨지만 학생들은 서로 미소를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미우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학교에서 한일 믹서를 금지하는 조치는 철회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결정으로 언어 사용에 관한 과도한 제한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지가 나왔어요. 물론 일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기본 교육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었지만 한국어 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적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학교 방침이 수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자유롭게 한일 믹서를 사용하며 한국어와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미우와 친구들의 전시회는 학교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 중 하나가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적 교류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교사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요즘 트렌드를 알아야겠다며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영어 교사인 나카무라 선생님은 방과 후에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셨고 1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타카하시 선생님은 여전히 불만이 있으셨지만 더 이상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는 않으셨어요.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시긴 했지만 학교의 새로운 방침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유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어 표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의 도전에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미유는 이번 일을 통해 한일 믹서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가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유, 내가 정말 대단했어. 친구 마코가 미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참자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좋은 결과가 나왔네. 미유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 혼자 했던 게 아니야. 지민이 알려준 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박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정보를 알려준 것뿐이고 직접 나서서 선생님들과 맞선 건 너였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이 사건을 계기로 미유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드라마에서 들은 표현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민아, 나랑 한국어로 대화해 볼래? 미유의 제안에 지민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미유와 지민은 매일 점심시간에 10분씩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미유의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죠. 처음에는 둘만의 활동이었지만 점차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학생회에서는 국제문화교류의 날이라는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었고 미유와 지민은 한국 문화 소개 부스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언어에 대한 자료를 넘어 한국의 음식, 음악, 예술까지 소개하면 어떨까? 미유의 제안에 지민은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가족들에게 다양한 자료와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미유와 지민의 열정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프랑스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프랑스 문화 부스를, 중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중국 문화 부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전체가 국제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활기를 띠었죠.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미유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며 걱정하셨지만 미유가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심지어 미유와 함께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미유, 내가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진심으로 열정을 보이는 모습이 좋구나. 앞으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어머니의 말씀에 미유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학교 생활도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 사이의 대화도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한일 믹서를 넘어 이제는 프랑스어나 중국어 표현도 자연스럽게 섞여 들렸죠. 이런 변화는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더 개방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유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작은 불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타카하시 선생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미유와 지민을 냉담하게 대하셨고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죠. 학교에서 한일 믹서를 금지하는 조치는 철회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자유롭게 한일 믹서를 사용하며 한국어와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요즘 트렌드를 알아야겠다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어 교사인 나카무라 선생님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나카무라 선생님의 말씀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고 그의 수업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미우는 이번 일을 통해 한일 믹서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가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미우의 진로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막연히 회사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언어와 문화 교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지민아, 나 이제 대학에서 언어학이나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고 싶어. 우리 같은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돕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 미우의 말에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미우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녀는 박지민에게 나랑 한국어로 대화해 볼래? 라고 제안했고 둘은 매일 점심시간에 10분씩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우의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고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작은 스터디 모임은 점점 커져서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열리는 한일 언어 교류 클럽으로 발전했습니다.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했고 때로는 한국어를, 때로는 일본어를 가르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편 타카하시 선생님은 여전히 한국어 사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더 이상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미우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타카하시 선생님이 한국 역사책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선생님은 미우를 보자 서둘러 책을 덮으셨지만 그 순간 미우는 선생님도 조금씩 변화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는 국제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어요.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들이 설치되었고 미우와 지민이 준비한 한국 문화 부스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 시식회, K-팝 댄스 배우기, 한글 익히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어요. 행사 중에 놀랍게도 타카하시 선생님이 한국 문화 부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전시된 자료들을 살펴보시더니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한 설명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니 놀랍구나라는 작은 중얼거림이 미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미우는 용기를 내어 타카하시 선생님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한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본 학자가 쓴 한글 연구서인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고 미우가 건넨 책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타카하시 선생님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엄격하시긴 했지만 수업 중에 가끔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적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을 때 미우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지민의 초대로 서울에서 2주일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미우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가지게 된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서울에서 미우는 지민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한국의 일상을 체험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K-팝 콘서트에 가고 한글 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한글 박물관에서는 일본 학자들의 한글 연구 자료도 볼 수 있었어요. 미우는 이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 타카하시 선생님께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지민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미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고마워.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 거야. 이 경험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 지민도 미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도 너를 만나서 정말 기뻐. 너 덕분에 일본에서의 시간이 더욱 특별했어.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이 계속되길 바랄게. 일본으로 돌아온 미우는 새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우는 한일 언어 교류 클럽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보는 팬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새학기 첫날 미우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타카하시 선생님께는 한글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한글과 일본어의 역사적 교류에 관한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선물을 받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몇 달 후 미우는 박지민과 함께 한일 문화교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제안하신 행사였어요. 우리 학교가 다문화 이해에 앞장서는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우와 지민은 행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한국 음식 체험, 양국의 전통 놀이 비교, 언어 교류 워크숍 등 알찬 내용으로 구성된 행사였죠. 특히 한일 믹서 퀴즈 대회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인 문장을 듣고 의미를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선생님들도 참여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행사 준비 과정에서 미우는 처음으로 타카하시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일본 전통 문학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언급된 작품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타카하시 선생님은 결국 몇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가 함께하는 이 행사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교내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일본 학생들이 더욱 늘어났고 학교의 분위기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미우는 교내 방송부의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방송부원의 질문에 미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창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존중할 때 진정한 문화 교류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미우의 대답은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일본어와 한국어를 함께 배우는 탄뎀 스터디 그룹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한국어를, 한국 교환학생들은 일본어를 서로 가르쳐주며 우정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행사장에서 미우와 박지민을 지켜보던 타카하시 선생님은 조용히 한국어 책을 펼쳤습니다.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은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깨닫고 계셨던 겁니다. 어느 날 국어 수업 시간 타카하시 선생님은 뜻밖의 발표를 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세계 속의 일본어라는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어가 다른 언어들과 어떻게 교류해 왔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연구해 볼 겁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타카하시 선생님이 이런 주제를 다루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미우는 선생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운 주제인데요. 무엇이 계기가 되셨나요? 타카하시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하지 않겠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정말 화석이 되고 말 테니까. 그 말에 미우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별명을 알고 계셨다니,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시다니 놀라웠어요. 이제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한일 믹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자유롭게 오가고 두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학년이 마무리될 무렵 미우는 고등학교 신문에 언어와 문화의 교류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기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어요.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한일 믹서와 같은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요? 언어의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만날 수 있습니다. 미우의 에세이는 학교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역교육청의 청소년 글쓰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학교들에도 알려져 여러 학교에서 유사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미우의 경험은 그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 언어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고, 장래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지민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언젠가 함께 양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졸업식 날 타카하시 선생님은 미유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셨어요. 그것은 한글로 된 시집이었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다. 앞으로도 내 신념을 잃지 말고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미유는 감동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미유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문화는 억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발전하는 것임을. 그리고 타카하시 선생님처럼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요. 지금도 나카노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매년 한일 문화 교류의 날이 열리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한국어 표현을 자유롭게 쓰고 싶었던 한 소녀의 작은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학교 에피소드를 넘어 변화하는 세계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유가 그토록 좋아하던 한일 믹서는 이제 공식적인 언어학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양국 문화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